박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10분만 비트코인 주간 온체인 지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이 거의 다 또 끝나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11월 문벤버, 그 다음에 12월 디셈불, 이렇게 갈지 못 갈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온체인 지표를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에서 매주 이 주간 온체인 지표를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때 같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자, 지난 2주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22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지난 2주 14일 동안 여기 보면 빨간불이 별로 없죠? 여기가 이제 토탈인데 매일매일 2억 5천만 불, 5억 5천만 불, 3억 7천만 불, 4억 5천만 불. 그러니까 평소 대비해서 지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매일매일 1억 달러 이하로 유입이 들어왔거든요. 아니면 유출되거나. 근데 지금 거의 그거의 2배, 3배, 4배, 5배에 달하는 자금이 매일매일 비트코인 ETF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220억 달러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간 유입량으로 보면 지난 3월, 5월 굉장히 상승장이었잖아요. 이제 까만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그 선이고, 여기도 5월 달인데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때도 7만 불 넘었었으니까. 이때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죠. 주간 ETF 순 유입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이때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이제 주간 유입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 줄어든 상태긴 한데 지금 촬영 기준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유입량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관들의 이 관심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이 또 이렇게 잘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3월 이후로 이 MVRV Z스코어, 참고로 MVRV는 이제 Realized Value, 실현 가격 대비 마켓 밸류, 시장가입니다. 그러니까 온체인상에서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 찍힌 비트코인 가격, 그 가격 대비해서 현재 시장가를 비교를 하면서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과열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칠한 부분으로 들어오면 이제 전통적으로 지난 반감기 사이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에 다다르는 과열 구간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 전은 아직 여기까지 못 간 상태는 아직까지 과열 구간은 아니고 조금 저평가된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Z스코어는 뭐냐면 조금 이제 이 정규 분포에서 너무 심하게 비이성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 찾아왔던 것들은 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출된 이벤트들은 좀 빼고 정상적인 정규 분포 선에서만 봤을 때 MVRV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Z스코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3월 이후로 쭉 내려오던 MVRV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10월 달 들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월 26일 기준으로 2에 다다르고 있는 중입니다.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지난 반감기 사이클들에서 보였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오면서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NUPL 보겠습니다. Net Unrealized Profit or Loss. 그러니까 아직 미실현된 수익 또는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NUPL. 지금 이 오른쪽 가장 끝에 보면은 파란색 부분으로 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 NUPL이 0.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0.4 축에서 0.4, 0.5, 0.6, 0.7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파란색 구간, 초록색 구간을 넘어서 파란색까지 가면은 과열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치트시트, 비트코인 호들러의 치트시트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빌리프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포리아 구간이 있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 그래프의 색깔이 바뀌면 유포리아 구간으로 온 겁니다. 이 아직 미실현된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투자자들이 사서 안 팔고 가만히 있는데 이 수익이 즉 리얼라이즈드 실현 가격 대비해서 현재 마켓 밸류 시장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으로 돌아가고 그 수익 구간으로 간 투자자들의 비중이
0.5면 50%를 말하는 겁니다. 60%, 70%, 80%막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파란색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다 상승의 이 환희,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아직은 이 빌리프, 믿음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진 않아요.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아직 이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이제 옵티미즘, 이 노란색 구간으로 꺼졌다가 다시 초록색 빌리프 구간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제 되겠죠? 여기서도 빌리프 단계 갔다가 한번 옵티미즘으로 꺼졌다가 다시 빌리프 단계로 올라오면서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한번 올라왔다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이제 2016년, 17년 장에도 빌리프 구간으로 여기였죠. 빌리프 구간 왔다가 옵티미즘으로 꺼졌다가 빌리프 구간으로 와서 많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여기서 한번 유포리아가 크게 찾아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꺼졌으니까 다시 반등해서 쭉 올라갈 일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호들 웨이브를 보겠습니다. 1년 이상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초록색 점이 이 각 사이클의 프라이스 바텀 최저가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이 최고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이어졌던 사이클에서 이 부분이 최저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최고가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 같은 구간에서 이제 호들 웨이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느냐를 봤을 때 완전히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일 때 이 호들 웨이브를 보면 1년 이상 장기 투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을 잡는 거죠.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고점으로 가면서 점점 이들이 비중을 줄여서 점점 비중을 줄여서 이렇게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수는 이때 바닥을 칩니다. 다음 사이클도 한번 보죠.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어졌던 상승장.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최저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최고점. 최저점에서 잡죠. 이제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수가 막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여기에서 피크 치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 1년 이하, 뭐 그보다 더 짧은 5개월 이하 단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은 피크를 치지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은 완전히 바닥으로 빠지는 그런 형식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볼게요. 2023년에 15,000불 완전 저점이 여기서 찍었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내려갔다가 지금 횡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난 사이클에도 있었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 수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8년, 19년, 20년 가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꺾입니다. 지난 2016년을 봐도 2015년, 16년 상승장을 봐도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입니다. 가격 상승이 한번 짧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한번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구간이 짧게 나오는데 이게 최고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이 조금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데, 자, 다시 늘기 시작해서 가격이 막 오를 때, 완전 피크 쳤을 때 훅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즉, 장기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꺼져서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살짝 꺾여서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호들 웨이브가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늘어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조금 더 여기 이 정도는 뚫고 더 오르다가 이제 가격이 그때 많이 오르면은 완전히 이제 신고점을 펼쳐지면은 그때부터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차트 보면서 우리도 그럼 좀 줄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저는 안 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팔지 않는 거 아시죠? 자, 단기 투자자 공급량 한번 보겠습니다. 쇼텀 홀더 서플라이죠. 단기 투자자 공급량, 지난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남은 11월, 12월 동안 조금 우리가 좋은 상황에 놓인 거를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려 볼게요. 일단 전체 거래소들, 그러니까 CME 같은 만기가 있는 선물을 거래하는 곳들이나 아니면은 바이낸스, OKX 같은 이 무기한 선물을 제공하는 코인 투 코인 거래소들이나 전체 거래소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난 9월 달 들어서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10월 22일 기준으로 320억 달러,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올타임 하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은 레버리지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뭔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 스페큘레이션, 투기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과열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열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반대 포지션으로는 비트코인 선물을 숏치는 이게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도 불립니다. 이 수익률이요, 연평균 9.6%가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3월달 굉장히 높았죠? 근데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9.6% 무위험 수익이 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은 10년물 국채가 지금 4.5%, 2년물 이하의 단기채에 투자하면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선물과 현물을 이용해서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 차익 거래를 하면은 그냥 무위험으로 9.6%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가 커서 지금 이걸 이용해서 차익 거래 수익을 올리기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것도 양방향 포지션 잡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로 엄청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 잔뜩 레버리지 유동성을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 더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CME의 선물 포지션과 그 다음에 현물 ETF 시장의 이 매수세, 유입세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이제 노란 선이 미국 현물 ETF의 순 유입량 증가 추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라색 이 막대 그래프가 CME 거래소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예요. 근데 지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세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둘 다 같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꺾일 때는 또 같이 꺾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 비트코인 현물 ETF, 일단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막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현물 ETF 시장의 주간으로 유입량이 지난 3월달, 5월달과 굉장히 비슷하다. 지난 2주 동안 220억 달러나 들어왔다. 근데 아무래도 무위험 수익을 찾고 싶은 이 투자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현물과 괴리가 크고 선물 시장에 레버리지가 많이 껴 있어서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9.6% 연평균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ME의 선물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도 같이 ETF 매수세와 같이 올라가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 투자를 늘려나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면 늘수록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말 돼서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도 끝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도 좀 거치고 앞으로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이어나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해지고 나면 지금 미국 경기는 아직도 굉장히 좋거든요. 약간 노랜딩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9.6%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 계속해서 기관 자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게 비트코인 현물 가격 상승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 온체인은 아니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 그 다음에 선물 시장, CME 거래소로 대표되고 있는 지금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이 보면서 이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 유동성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들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중이라는 거 많은 지표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 온체인 지표가 예년과 같이 지난 3번의 반감기 사이클과 같이 흘러나가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에서 계속해서 온체인 지표 보면서 점검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비트맥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